일단 중동 지역에 3개국이 이제 채택해서 계약을 다 맺었는데 상황은 동일하게 겪고 있고 이제 이게 막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근데 또 엄밀히 따져보면은 미사일 발수가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데는 또 아랍에미리트고, 또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사우디에도 뭐 몇 발 떨어지는데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나 이라크도 뭐 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미사일을 맞는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숫자에 비교를 하면은 여전히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먼저 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천궁2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궁2의 유격률 화재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중 언론 매체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틀렸는데, 처음에 급하게 기사 나온 거는 좀 날짜가 하루 또 지나니까 93%,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6%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투입된 미사일 발수는 60여 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68발이라고 또 하고요, 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 포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납품을 시작을 한 거는 아니었고, 실제 정식으로 사전에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군인들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용으로 한 개 포대를 먼저 납품을 했고, 보통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교육 훈련용이 먼저기 때문에 실전용으로 치지 않고, 근데 이번에 워낙 급하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개 포대는 현재 우리가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궁 1, 2 시리즈의 그 레이더가 폐사, 좀 구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벌써 20여 년 전에 등장한 거고, 그럼 디자인은 좀 사실 그래요. 멋이 좀 없고 좀 둔하게 보이고, 근데 어쨌든 그 성능도 이미 시대에 좀 뒤떨어진 거 아닌가.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해당되는 중동 지역에 맞게 개선이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소요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사막 버전으로서 좀 발전을 시키자.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능동 방식, 그러니까 먼저 거는 수동 방식이라면 이건 능동 A사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그 시제품을 우리 대한민국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현지에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 용도로 레이더를 포함해서 한 개 포대가 빌려준 거, 임대.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존재하는 게 두 개 포대인데, 두 개 포대가 다 동원됐고, 뭐 다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모형도 아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8발을 쐈다. 그래서 명중률은 96%, 사실상 100%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소모된 탄을 빨리 급하게 보충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제 C-17 수송기, 대형 수송기죠. 이거를 급히 보냈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이번에 이란전 발사하기 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그 C-17 수송기가 수시로 자기들이 어떤 다른 군사 목적으로 뭐 실어 날려야 되는 것이 있어서 엠바고 걸린 상태로 인천공항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의 주변에 소위 서식을 하면서 사진 찍는 매니아들이 많이 찍어서 저도 여러 차례 봤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그 미사일 제작사가 가까운 구미에 있거든요. LIG가 구미 공장인데, 그러면 당연히 대구 공항이 대구 기지가 가깝죠. 그래서 그쪽으로 한미연합사 우리 국방부 승인을 받고, 대구 기지는 미군하고 같이 사용하는 유사시에,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또 연합사의 승인도 뭐 있어야 되겠죠, 절차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실어 갔습니다. 뉴스를 보면 천궁2 추가 제공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방금 또 설명해 주신 얘기랑도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실제로 수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중동 지역에 3개국이 이제 채택해서 계약을 다 맺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아랍에미리트 UAE가 22년도에 계약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세 번째가 이라크.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 23년도, 4년도 사이에 한 거고, 이라크가 이제 작년에 계약을 맺은 건데, 상황은 동일하게 겪고 있고, 이제 이게 막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근데 또 엄밀히 따져보면은 미사일 발수가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데는 또 아랍에미리트고, 또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사우디에도 뭐 몇 발 떨어지는데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나 이라크도 뭐 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미사일을 맞는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숫자에 비교를 하면은 여전히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먼저 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사우디나 이라크도 불안을 하겠지만은 계약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설득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26년도 6월 이후에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납품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6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은 한 개 포대를 뭐 완성해서 보낸다면, 그 다음 포대를 그 중간의 기간을 좀 더 단축을 하겠죠. 그냥 연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뭐 월별로. 그러니까 뭐 6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당장 뭐 7월 달에 보낼 수는 없겠지만, 뭐 연말에 12월 달에 다음 포대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그런 공기를 단축해서 연속으로 빨리 줘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죠. 그러면 그게 끝나면은 또 종료되는 게 아니라 사우디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간상으로는 이제 2030년, 2032년까지 원래 얘기가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전쟁 상황 때문에 전쟁이 이제 가라앉아도 당연히 이제 발주국에서는 최대한 단축해달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2030년까지는 단축해도 한 2년 단축 정도 최종적으로 이라크까지 포함을 시키면. 그래서 이게 지금 방산업체가 무조건 상황이 좋다, 즐길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를 일단 납품해야 되잖아, 물건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관계자들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나 방사청이 행정 처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시작이죠. 마치 폴란드의 전차나 자주포 서둘러서 달라. FA50 포함해서 주다 보면은 우리 물건도 빼주는 경우도 있었고, 폴란드 상황은. 그러면 또 그쪽에 지금 SNS고 뭐 유튜브 세상이니까 그거를 또 비판하고 어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또 부작용이고, 그걸 빨리 갖다 줬는데 뭐가 빠졌다든지 일상생활에 물건 납품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죠. 이거 다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천공투가 화제가 되면서 뭐 천무, LSM까지도 관심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수출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천무하고 LSM 실제로 해외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미 이란전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서로 주고받은 거는 먼저 번에 뭐 24년도, 25년도에 이제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는 이번이 처음이지만은 현재보다 지금 미국이 아주 대규모로 개입하기 전에 뭐 작년, 재작년 상황이 있었는데 뭐 12일 전쟁이라 하는 것도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탄도탄에 대한 관심은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고 공격해야 되니까 반격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날라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고도가 중고도, 이게 천궁투가 중고도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MSM이라고 그래요. 미디엄 뭐 해가지고 중간고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높은 고고도.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의 사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에로 1, 2, 3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LSM을 단기간에 10년 사이에 또 개발을 다행히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을 뭐 하는 중은 아니고, 이거를 양산을 어떻게 설비를 이제 만들어서 구축해서 양산을 할지.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계약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니까 그런 와중에 중동 지역에서 아주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이제 천궁2뿐만 아니라 LSM-1형이 있다. 이게 미국의 사드에 어떤 준하는 미사일이다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언제 얼마 가격에 납품 기간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쪽 측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뭐 옆에 있는 카타르, 쿠웨이트, 뭐 바레인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이란에서 엄청나게 쏴대니까 소모가 되잖아요. 뭐 그게 뭐 미국제다, 이스라엘제다 할 것 없이 다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하려면은 한 개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들은 일단 비축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산유국이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이제 예비비는 있으니까 또 중간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가 돼서 뭐 석유 수출이 좀 옛날보다 못하다 뭐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 돈을 갖다 쓰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일반 물건 거래할 때 누가 먼저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빨리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LSM까지. 그래서 지금 이게 계약까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워낙 그 이란 미사일의 어떤 뭐 득세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어용 고고도 미사일 LSM 그리고 천무 공격용 미사일. 천무라는 건 기존의 다연장 로켓포. 이 차량에 포드 형식의 로켓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평상시 80kg짜리인데 이거를 로켓 안에 그 관을 드러내고 큰 관위로 2개를 넣으면은 기본 300km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 탄도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만들고 있고 폴란드가 또 제일 먼저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거리가 아랍에미리트 지역에서는 이란 땅이 가까우니까 300km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올라가면 거리가 벌어지죠. 테헤란 쪽이다. 그 보복을 하려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500km짜리까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건 또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탄도탄이 확산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뭐 수출을 이제 나토 중심으로 하는 거 지금 폴란드라든지 근데 나머지 동맹국 특히 뭐 대한민국이 이거를 이제 500km 넘어가는 거를 이제 판매를 할 시에는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좀 안 좋은 면이 부정적인 면이 있을지 없을지를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한미 동맹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뭐 신식민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출의 분야가 기존의 폴란드 중심의 전차 자주포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거 쏘는 걸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슈가 이 천궁2라든지 이런 LSM이 이번 3월 달에 무한정으로 이슈가 돼서 방송용으로 써먹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3월 25일이나 26일에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KF-11의 실전 배치가 대통령 행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전 세계에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수출 상품으로서. 그런 부분은 옮겨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천공투와 무한정의 어떤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현재 천무 ASM 관심을 보이고 있던 나라는 또 어디가 있고 이번에 수출이 좀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 제품을 좀 눈여겨볼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어딘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전쟁이 지금 순서대로 연도별로 발생한 지역별로 보시면은 그다음에 투입되는 국방비나 아니면 원조, 나토에서 준다든지 이제 이런 비용, 미국에서 원조를 해준다든지 비용을 그대로 보면은 일단은 유럽 나토 지역인데 유럽의 나토 지역은 전통적으로 서유럽이 중심으로 이제 냉전 시절 때 버텨왔는데 지금은 이제 동유럽까지 다 확산돼서 그 안에서 나토가 돼 있고 지금 북유럽까지 다 합해졌고요. 근데 그 성향, 근성들은 그대로 변동이 없어가지고 동유럽 중심으로 이게 계속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뭐 전차 자주포, 미사일, 전투기 다 포함해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폴란드 한 개국만 지금 대량으로 발주한 거고 루마니아는 지금 한계가 있어서 재원 마련이 쉽지가 않고 왜냐면 먼저 폴란드에 투입이 되니까 뭐 미국이나 나토 쪽에서 그쪽에 먼저 배정하고 우크라이나도 또 줘야 되니까 세 번째 루마니아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근데 롱텀으로 길게 보면은 그 지역까지 방벽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유럽의 그 거만한 프랑스, 독일 특히 프랑스가 거만한 입장 옛날부터 자기가 자국산 무기엠 하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비공식적인 기술을 받아서 항공모함이 뭐 캐터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잠 기술도 출발점은 그런 건데 절대 공개를 안 하죠. 자기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프랑스가 이제 그런 거 많이 컨트롤하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게 프랑스고 이제 독일은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현재 트럼프한테 영국은 또 다른 간신배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자기들이 옛날에 이라크전 때 욕먹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는 걸 그대로 보시면은 옛날에 그 과거 20년 전 이라크전을 보면 그대로 이게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나토 지역에는 역시 전통적으로 동유럽 국가들 방벽 폴란드가 있으면 밑에 루마니아 있고 근데 옆에 불가리아가 있고 그리스까지 있는데 얘네들이 또 불가리아는 또 친러 성향이 아주 남아있고 그 어떤 그 구조 자체가 나라가 그리스는 독일이 컨트롤하는 게 많고 근데 루마니아가 우리 K방사에 있어서 완성이 아직은 안 된 거죠. 중간점에 있는데 근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유럽에서는 루마니아 그리고 나머지 중동 지역은 이제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집트부터 해서 이제 이스라엘, 뭐 요르단, 레바논 이렇게 있는데 시리아는 망했고 그러면 나머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로 보면은 이제 연안 국가들 지금 미사일을 맞고 있는 이게 이제 이런 미사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을 나라의 땅덩어리 규모에 맞게 사갈 거예요. 땅덩어리 왜 얘기하냐? 발해는 요만해요. 도시국 같은 형식에 거기서도 뭐 재원도 그렇고 아무리 석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뭐 사서 어디다 갖다 놓을 건데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고 눈치 엄청 보고 땅의 규모에 맞게 카타르 요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오만은 이만하고 근데 사우디가 전체 차지하는 거죠 땅덩어리에서 그게 그냥 우연찮게 그 비례되는 거고 국방비 쓰는 것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그럼 결국에 사우디가 옛날부터 걸프전 91년도 걸프전 끝난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CSS 시리즈 소위 동풍 마이동풍 동풍 시리즈를 샀어요. 미국의 무기인 하에. 근데 그게 벌써 35년 6년 전에 대해서 지금 폐기됐고 그래서 사우디가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걸프전 끝나자마자 그걸 사왔냐. 그 당시 이라크는 또 망하지는 않고 걸프전에서 이제 쿠웨이트를 찾았는데 이라크가 또 스커드 탄도탄을 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그걸 보고 이란이 그때부터 탄도탄을 대량 구비를 생산을 했었고 그래서 잠재적으로 중국에서 사올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사우디 그때 장만을 했는데 지금은 다 폐기됐고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천무 시리즈의 탄도탄은 단거리 탄도탄을 도입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500km로 넘어가면은 미국의 아주 면밀한 협의가 따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499km, 499. 근데 이 499km라는 게 상징적인 거고 미사일의 비행체이기 때문에 실제 쏘면 더 날아가요. 고도에 따라서 쏘는 고도나 이렇게 사거리 어떤 지형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 그건 상징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외부적인 거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499까지는 이제 맞출 수 있고 근데 그 미사일은 왜 499km는 누가 설정했냐 미국이 했는데 지금 에이테킴스라는 그 미사일 탄도탄 그전엔 300km가 러우 전쟁에서 계속 쓴 거고 그거를 300km 이상 넘어가는 거를 우크라이나한테 준다 만다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다 뒤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한 에이테킴스 시리즈 중에 프리즘 이게 500km짜리거든요. 중국을 상대로 이제 급히 만들었는데 그게 이번에 지금 최근에 쐈어요. 이란의 그 변방 지역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 공식적으로 499km인데 500km 이상 날아가고. 자기들은 이제 테스트 다 해봤고 실전 테스트를. 그러면 경쟁이라는 얘기죠. 천무의 탄도탄 발사 그 차량하고 경쟁이 되는데 그냥 외형적인 경쟁이고 이거를 조달을 할 때는 해당 나라 국가들이 연안 국가들이나 사우디가 이 공장 라인이 이게 다 지금 만만치가 않으니까 동시에 발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폴란드처럼. 그래서 공격용 무기인 천무 시리즈가 그동안 시제품을 2018년부터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뭐 그림으로 화면으로 공개했는데 1, 2, 3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팔릴 시간이 이제 왔구나. 더 개량된 게 10년이 지났으니까 또 개량형을 내놓을 것이고 그래서
공격용 무기로는 이제 천무 시리즈, 탄도탄, 단거리. 그다음에 LSAM은 급하게 LSAM 1형이 어떤 계약이 될 텐데 이게 또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LSAM2가 방위사업청이 발전했어요. 개발하겠다고. 근데 앞으로 이건 예산을 투입하고 서둘러도 한 2030년까지. 그다음에 천공 3도 있고. 그러면 이것들은 그럼 기존 게 뭐가 이렇게 시원찮나 할 텐데 지금 2단이 바뀌고 지금 한 발 한 발 쏘는 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이게 전쟁이 이 미사일전이 좀 더 늘어지면은 이달 말까지라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늘어지면서 단기적으로 봐도 이달 말까지. 그러면 그 다다음 주 정도에는 극초음속을 중심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막아야 되는데 기존 가져가 있는 그 수출한 미사일들은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ADD랑 방사청이 아니까 국방부에서 아니까 북한도 극초음속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걸 대비하자. 빨리 개발해라. 뭐 10년 못 준다. 5년 이내로 줄여라. 그래서 마치 영화의 시리즈처럼 천궁 3, 그다음에 LSAM2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또 연속으로 나갈 거예요. 그냥 급한 대로 천궁 2, LSAM 1형이 이제 계약이 돼서 먼저 가고, 그럼 그 다음 후속으로 시리즈, 영화 시리즈처럼 이제 나갈 거고, 드디어 이제 트렌드가, 무기 수출 트렌드가 이제 다음 단계로 바뀌는데, 완전한 2단계가 아니라 1.5단계로. 기존의 플랫폼, 알려진 플랫폼을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신생으로 등장해서 완성된 거는 KF-21이에요. 지금은 개발 기간이었고. 그래서 왜냐면 천궁2가 일형은 이미 존재했었잖아요. 다 알려져 있었고 계약도 다 되고 있었고 천궁2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다 얹혀서 천무의 탄도탄까지 이제 나가고 천궁 뭐 3까지 계약하면 이제 그건 다음 단계 1.5단계로 갔다가 KF-21이 이제 어디서 계약이 된다. 그건 2단계. 그걸 합해서 천궁2, 3, 뭐 추가로 LSAM 1, 2, 그 다음에 묶어 패키지로, 그 다음에 KF-20까지 묶이면 이건 2단계 수출. 2030년 전까지. 2030년 넘어가면은 국산 각종 유도 미사일들 이제 나올 예정인데 2032년부터 이제 그게 이제 합류하고 뭐 잠수함 수출이 이제 캐나다가 조만간 성사되면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잠수함 수출도 그때는 이제 계약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딜리버리 한다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호위함이나 구축함 쪽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가 품목은 지금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뒤로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폴란드 K방산 규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품목도 뭐 전차 자주포 FA-50 겨우 껴넣고 그래서 다음 단계는 지금 이게 천궁2의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 25일에서 26일 양일간 중에 이제 보안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제 가는 거죠. 행사하면 이제 크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인도네시아 그 우리 무기 수출 때문에 KF-11 속세인 대통령이 와서 1차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10년 전에는 이제 소위 KF-11의 블록 기본형, 블록 1을 이제 얘기해서 막 시간 끌고 돈도 제때 안 주고 막 먹튀할 것처럼 했는데 그걸 10년 지나니까 그걸 우리가 블록 2를 방위사업청에서 서둘러서 기획을 해서 빨리 이걸 단축해서 멀티럴 전투기로 내놓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보도를 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저 실제 그렇게 할 것 같으네. 그러면 48대를 받아야 되는데 서로 계약을 이제 한 게 이걸 또 나눠서 사자. 또 양국 간의 관계도 우호 증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일 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제 양국 간의 정상회담할 때 공식적으로 1차분 16대를 이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기가 지나면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16대, 16대, 16대 하면 48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동안 속상한 게 많고 유튜브 뭐 여러 방송에서는 많이 우리가 인도네시아 공격했는데 이제는 좀 정리가 돼가는 거 아닌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